안녕하세요. 토갈량입니다. 금일 스포츠픽 시작합니다. FC 안양 대 서울 이랜드. 경기 분석 기어갑니다. FC 안양은 사실상 이번 시즌을 포기했다고 보여집니다. 산술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가능성은 남아있으나 최근 경기력이 너무도 떨어진 상태라 이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홈에서 유독 부진합니다. 홈에서 기대 이하의 승률을 기록 중이며 경기당 0.82 득점에 불과한 저조한 득점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경기 가운데 3경기가 무득점이었다는 사실 또한 이들의 저조한 득점력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에이스 아코스티 선수가 시즌 내내 분전하고 있으나 지난 3경기에선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FC 안양의 득점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최근 2연승과 함께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가시권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경기에서는 경남과 부천을 각각 1대0과 3대0으로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낮은 실점률을 일궈낸 것이 눈에 띕니다.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력을 지닌 대전과 수원을 상대로도 각각 1실점만을 내줬을 정도로 수비력도 견고합니다. 이상민 선수의 수비력이 돋보이는데 K리그2 수준이라곤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여타 3백 자원들과의 호흡도 돋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레안드로를 프리롤로 풀어놓는 공격 전술은 실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역습 상황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주포스쿠타 파수 선수가 최근 부진한 것은 조금 아쉽지만 안양의 수비 수준을 고려하면 득점포를 가동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FC 안양 대 서울 이랜드 분석 결과입니다. 서울 이랜드의 승리가 무난할 듯 보입니다. 수비적으로 개선된 것은 물론 때마침 안양의 공격력이 기대 이하입니다. 안양이 최근 홈에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이끌어내곤 있으나 현재의 득점력 상태로는 홈에서의 기세를 이어나가긴 어렵습니다. 서울 이랜드가 그간 안양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왔으나 부진을 이겨낼 좋은 찬스입니다. 0대1로 서울 이랜드가 승점을 챙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울 이랜드의 승 예상합니다. 경남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경남FC는 현재 전남과 승점 동률로 플레이오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소 부진했던 8, 9월이었지만 최근 3경기에서 2승을 챙기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게다가 최근 원정에서 부진이 뚜렷했던 것과는 상반되게 홈에서는 꾸준하게 승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전체를 통틀어도 홈에서는 꽤나 높은 승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백성동 선수의 프리롤은 여전히 공격 상황에서 위력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초반에만 해도 부진한 기색이 역력했던 고경민 선수도 최근 준수한 퍼포먼스와 함께 3경기에서 4득점이나 터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주의 발목을 붙잡을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순위 2위인 제주 유나이티드는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수원FC에게 1위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승격 직행을 위해 승리가 절실합니다. 이번 시즌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차이가 없는 것이 최대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영욱, 이창민 선수의 중앙조합은 2, 3선을 활발하게 오가며 높은 공격 기여도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전방의 주민규, 공민현 선수의 투톱의 움직임도 여전히 위력적입니다. 다만 최근 원정에서 실점률이 다소 높아진 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경남 원정에서 무려 3실점이나 허용한 바 있습니다. 쉽사리 공격적인 운영을 선택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경남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분석 결과입니다. 경남FC보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더욱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긴 하지만 최근 원정에서 높은 실점률로 인해 발목을 붙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경남FC도 최근 고경민 선수의 득점 화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확실한 상황이라 서로 물러설 경기가 아닙니다. 다소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스코어 2대2 무승부 경기로 예상합니다. 이어서 대전 시티즌과 부천FC의 경기입니다. 대전 시티즌은 부진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며 승격권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경기에서는 겨우 1승만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기존의 공격력은 여전합니다. 안드레 선수가 전반기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준수한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지속적으로 찬스 메이킹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비입니다. 박진섭 선수는 포백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드필드 라인에서 볼을 스틸하는 경우가 확연히 적습니다. 이지솔 선수와 이용혜 선수의
센터백 조합도 잦은 실수로 인한 비난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부천FC를 상대로도 실점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팀 부천FC는 지난 8월 9일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을 챙긴 뒤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난 경기의 경우 서울 이랜드에게 3대0으로 대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득점난으로 고민이 깊은 팀입니다. 지난 9경기 가운데 무려 8경기가 무득점이었을 정도입니다. 대전의 수비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득점은 한 골 정도가 고작입니다. 게다가 수비적으로 내려서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뒷공간이 열리고 측면 지역에서 수적 열세를 겪는 등 전혀 수비적 메리트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공격력만큼은 여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전 시티즌 대 부천FC의 경기 분석입니다. 홈팀인 대전 시티즌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최근 두 팀 모두 부진하긴 하지만 경기력이 보다 나은 쪽은 대전입니다. 부천FC는 특히 득점력이 너무도 크게 떨어진 상태이며 수비 상황에서도 집중력 있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대전이 무난히 승점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 시티즌 승 예상합니다. 한국 프로축구 상주 상무 대 대구FC의 경기 분석입니다. 상주 상무는 최근 3연패와 함께 부진에 빠졌습니다. 전역자 발생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타고 있으며 현재 공격 라인 조합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세훈 선수를 톱으로 내세운 가운데 좌우 날개나 공격형 미드필드 라인에 어떤 선수를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김민혁 선수를 어느 정도 활용해보려는 듯 보이지만 상위 스플릿에서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일 만한 레벨의 선수는 아닙니다. 한편 근래 2-3선 운영이 어려워지며 볼을 뺏기는 횟수가 늘자 수비 상황에 대한 부담감도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지난 울산과의 대결에서도 대량 실점을 허용한 것을 생각하면 이번 대구와의 대결도 실점의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팀 대구FC는 최근 기복 있는 수비력으로 승점 3점을 놓치는 빈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3백 라인에서 아쉬운 장면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태욱 선수는 국가대표에 선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활약이 준수하지만 그 파트너인 김재우, 조진우 선수의 폼은 그렇지 못합니다. 게다가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장악력도 시원찮은 편입니다. 높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고 있긴 하나 수비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상주의 2-3선 작업이 시원찮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중원 지역에서의 수비적 약점이 다 가려지진 않을 것입니다. 상주 상무 대 대구FC의 분석 결과입니다. 앞서 분석드린 두 경기보다 더 예상이 어려운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최근 폼이 전체적으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구FC 쪽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미드필드와 3백 지역에서의 수비 문제가 뚜렷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큽니다. 승무패보단 다득점이 확연해 보입니다. 골득 오버로 예상합니다. 성남FC와 FC서울 경기입니다. 최근 성남FC는 절망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비적 운영은 실패로 돌아가는 듯 보입니다. 지난 두 경기에서 모두 퇴장자가 발생했으며 무려 8실점이나 허용했습니다. 실제 성남은 지난 8월 23일 이후 소화한 8경기 가운데 6경기에서 2실점 이상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어설픈 두 줄 수비와 어설픈 압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공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상대인 서울이 세밀한 공격 전개에 일가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남의 최근 수비 상태를 고려하면 매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FC서울은 지난 두 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하며 실망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FC서울 또한 수비 문제가 심각한데 수비 라인에서 기동력을 상실한 듯 필요한 타이밍에 공간을 커버하지 못하며 무너졌습니다. 뒷공간을 노리고 들어오는 롱패스에 유독 취약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페널티 박스 내에서 실수가 너무도 빈번합니다. 클리어링이나 상대에게 볼을 헌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남의 득점력이 인상적이진 않지만 1실점 정도의 허용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격적인 면에서도 두드러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허나 상대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집중력을 유지하며 어떻게든 슈팅을 가져가는 등 우겨 넣으려는 모습들은 인상적입니다. 페널티 박스 내에서 장악력이 떨어지는 성남을 상대로도 분명 찬스는 올 것입니다. 성남FC와 FC서울의 경기 분석 결과입니다. 성남의 경기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 경기마다 수비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으며 공격 라인에서 어느 정도 실점률을 커버해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비적 운영을 통해 공격의 날이 무딘 서울을 상대로 많은 골을 내주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페널티 박스 내에서 성남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무실점은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서울은 지난 두 경기에서 모두 패배한 와중에도 골을 기록했습니다. 득점 DNA는 어느 정도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남전에서도 이러한 득점 감각은 중요한 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스코어 0대1로 FC 서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